일단은 저희 방송 통해서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먼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마포구 신공덕동 예,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예요. 예,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예. 매도 후에 남양주 도농역 주변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도농역 주변이요? 예, 예. 네네. 아. 거주하고 투자가 되는 아파트를 추천받고 싶어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전만 먼저 살펴드리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매도하고 남양주로 갈아타는 거 괜찮은 건지 그 네네. 전략들 같이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마포 신공덕동에 사시는데 네네. 매도를 하시고 남양주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예, 예. 뭐 특별히 이주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노후 대비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니, 목소리가 되게 젊으신데 벌써 노후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50대 중반인데요. 아, 그러세요? 미리미리, 예, 예. 여기 신곡동 레미안에서는 오래 사셨어요? 보유를 한 15년 정도 했고요. 사는 거는 별로 많이 안 살았어요. 아, 그럼 1가구 1주택이신 거고요? 예, 예. 1가구 1주택이시고 보유는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네. 가격이 뭐 계속 올랐죠? 요 근래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뭐 워낙 뭐 마포권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면서 뭐 네. 신곡동 레미안 2차도 뭐 연차에 대한 약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신곡동 레미안 2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자, 신곡동 레미안 2차가 여기 바로 이제 효창공원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원을 끼고 있는 데다가 뭐 레미안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 이 공덕역이 또 지하철역이 많이 다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하철역 역세권에다가 이 전체적으로 이 마포라는 곳이 뭐 최근에 뭐 마용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잘 모르세요. 예, 예. 그러니까 한 강남이 아닌 강북쪽에서 마포, 용산, 성동을 이끌어서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포가 뭐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를 네. 좀 크게 보시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으신 거고 이 밑으로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 연차가 좀 된 아파트들도 많고 이쪽으로 아이언 뉴타운 해서 앞으로 북아이언 뉴타운까지 해서 여기는 다 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거의 거주하는 집도 지금 20년이 다 됐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뭐 마포가 네. 원래 뭐 이 서울 중심권과도 접근이 쉽고 주변에 일자리도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레미안 2차 몇 평 보유하고 계신 거죠? 43평이요. 43평. 그럼 최근에 네.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10억 정도 되는 그렇죠. 한 걸로 알고 10억 있어요. 정도. 예. 뭐 제 생각보다는 조금 약해요. 뭐 30평대도 네. 막 8억, 9억 하는데 40평대가 10억이란 건 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어요. 이 애호역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5평대를 봤을 때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연차의 차이 그리고 뭐 지하철역은 크게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연차의 차이가 가격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이 기존의 네.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들도 이걸 따라 올라갈 뿐이지 새 아파트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다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새 아파트가 일단은 이 분양가부터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막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에 따라서 일제히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다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쪽 지역이 가격이 떨어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는 뭐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또 용산역 개발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역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주상복합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오래된 아파트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로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역에 업무단지 들어오고 차후에 한 뭐 10몇 년이 지났을 때 또 민족공원 사업까지 완성이 되면은 마포는 제가 볼 때는 안정화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양주 쪽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뭐 남양주 이쪽을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기촌을 해서 그쪽하고 좀 가까워서 봤거든요. 아, 귀촌하신 데 가까우셔서?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양주 도농역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농역 주변도 뭐 살기는 괜찮습니다. 이 역 주변으로 뭐 이제 뭐 부영이라든지 대규모 단지가 있고, 근데 이제 옮기신다고 하시면 몇 평대로 옮기실 생각이신가요? 한 30평 정도. 30평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 40평 뭐 넘는 거 많이 있고 30평대가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위에 다산 신도시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는 아무래도 20평 후반부터 30평대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남양주로 혹시라도 이주를 할 생각 있으시다면 요 다산 신도시를 권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이렇게 새롭게 택지지구가 조성이 된 신도시들이 가격이 상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기왕이면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사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평대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보통 한 6억에서 7억 사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레미안을 매도하시고 여기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충분히 차익은 남은 상태에서 그걸 노후 자금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노후 자금을 가지고 뭐 수익형에 투자하셔서 다달이 월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의 장점은 뭐냐? 이제 8호선이 연장이 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경의중앙선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8호선이 연장이 되면은 뭐 잠실까지도 한 20분 걸리고 강남까지는 30분이면 충분히 쉽게 갈 수가 있는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 이제 여기 왕숙 신도시라고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좋아진 게 뭐냐? GTX B 노선을 계속 여기까지 연장해 준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물론 GTX B 노선이 아직 뭐 예타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되게 먼 일입니다. 하지만 네. 잘 돼서 착공이 되면은 이 남양주 쪽에는 충분히 폭발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새롭게 조성된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여기가 아무래도 가장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뭐 마포에 있는 걸 꼭 파신다고 하시면, 뭐 노후 자금을 대비해서 꼭 파신다고 하시면 파시는 게 맞는데, 네. 이 부동산 투자학적으로 봤을 때 예. 여기 있는 걸 팔고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남양주로 간다고 했을 때 찬성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반대가 많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거를 왜 팔아? 이거를 왜 팔고 왜 남양주로 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처럼 필요해서. 그렇죠. 노후 자금이 필요한데 아파트만 예.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예, 예. 그래요. 매도 시기는요. 네. 물론 지금은 뭐 거래가 많진 않아요. 네. 서로 다 눈치를 보고 있죠.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싸게 살려고 하고, 예. 파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안 팔려고 하고, 그러다 거래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이 마포는 뭐 거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43평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변에 있는 30평 새 아파트 30평대가 거의 이 가격이 10억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큰 평수가 필요한 마포에 들어온 사람은 충분히 구매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도 시기는 아무 때나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기왕이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사정이 나아질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매도하신 상태에서 남양주로 가실 때는 기왕이면은 이 8호선 호재라든지 또 새롭게 조성된 다산 신도시 쪽에 30평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는 올 하반기쯤에 하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고요. 갈아타는 전략, 뭐 남양주시도 괜찮지만은 앞으로의 호재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곳, 다산 신도시 쪽도 말씀 좀 해드렸으니까 그러한 지역들도 좀 분석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랄게요. 세우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고요. 네, 자, 네. 어느 지역 좀 볼까요? 네, 저기 풍납동, 동파구 풍납동 한강 극동 아파트요. 풍납동에 있는 한강 극동 아파트요. 예예. 예, 예. 향후 전망이 알고 싶어요. 아, 지금 뭐 보유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수 희망하는 곳일까요? 아니요,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아, 몇 평대 보유하고 있으세요? 40평대요. 40평대고요. 알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망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장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풍납동의 한강 극동 아파트. 네네. 이거 뭐 지금은 거주 중인 아니신 거죠? 이제 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네. 거주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서
나중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을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우시니까 네네, 매도를 네네. 할지 보유를 할지가 걱정이 되신 거고요. 네네. 이거 보유는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올해 안 했어요. 작년에 오- 했어요. 아, 보유하신 지 오래 안 되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하면은 들어가시려고 사셨는데 사정이 안 네네.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40평대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네. 어느 정도 하죠? 뭐 그게 호가니까요. 그죠? 네네. 뭐 9억 5천에서 11억까지. 그렇죠. 뭐 9억 5천에서 뭐 한 10억까지 이제 다양한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이 조명되고 안 되고가 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송파구인데 40평대가 9억에서 10억이라는 거는 비싼 아파트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싼 거죠. 네,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다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일단 지도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이제 한강 극동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뭐 세대 수가 한 600, 700 정도 될 거예요. 네네. 예, 그 정도 되고 이 연차도 좀 됐죠, 이제는. 네네. 예,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된 거고 이 바로 옆에 뭐 종합병원 있고 뭐 올림픽공원 있고 잠실까지 가깝고 뭐 지리적 위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평가됐을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동네죠. 풍납동이 이 풍납동이 참 그래요. 이 풍납동이라는 게 뭐 풍납토성, 문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풍납동이 전체적으로 좀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이 풍납동 주변으로 해서 뭐 다세주택도 새롭게 못 짓고 이렇게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고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가격이 이렇게 꽤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강 극동이 이제 쉽게 비교되는 게 여기 이제 풍납현대라든지 풍납쌍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지어진 게 뭐 95년, 1995년 같은 시기에 거의 이제 완공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30평대가 제일 큰 거고, 그에 반해서 한강 극동은 이제 40평대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30평대 가격만 비교했을 때도 여기는 뭐 한 8, 9억 하는 것 같고 여기는 그보다 조금 한 1억 정도 싼 그런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역과의 뭐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크게 뭐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실권을 봤을 때 자, 이 파크리오 가시면은요. 여기 40평대는 지금 한 17, 8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물론 세대수가 많고 뭐 잠실과 더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18평인데 거의 한 7, 8억이 차이 난다는 건 아직도 뭐 좀 저평가가 됐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풍납동의 개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옆에 그 무슨 뭐 3평가 뭐 있죠. 예. 삼프레미 레이꾼이 이제 이전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전이 확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개발이 들어올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공원이 된다 그래요. 네? 공원이라고요. 공원이요.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원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뭐 아파트가 들어올 순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 같은 게 들어와서 그거에 공원이 들어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한강 극동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단지들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낮지만,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먼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공사구청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뭐 리모델링을 되고, 진행할 예. 거고. 예. 예, 그리고 다가구 그쪽에 있는 다가구들은 다 연립은 사들여서 이미 공원을 했고 앞으로도 사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풍납동은 워낙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노후된 주택들을 뭐 공원이라든지 문화재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당장 매도를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네네. 뭐 보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매도를 뭐 시도한다고 해서 뭐 쉽게 매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굳이 뭐 이거를 지금 매도해서 내가 뭐 산 가격보다 뭐 얼마 조금 올랐는데 파는 것보다는요, 이 주변에 뭐 공원이 생기고 앞으로 이 뭐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공원이 계속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2, 3년은 보유하셔도 가격 떨어질 일은 크게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후에 이런 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요, 영향을 받아서 이 한강변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가 활발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당장은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네네. 자문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잘 안 들리네요. 지났다가.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일단 2, 3년 보유했다가 네네. 그때 다시 주위 환경을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2, 3년 감사합니다. 가실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언제든지 전화 열어놓고 또 새로운 고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래 번호, 지금 나왔죠? 이 번호 계속해서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또 생기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이영규 소장님과 함께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18번 또 전화 지금 어려운 상황이며 간단하게 문자도 가능해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영규 소장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 수지 성복동에 저 경남 제1차 아파트가 있어요. 경남 1차 아파트가 있는데 경남 1차 아파트. 예. 20평형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할까 그러는데 예. 괜찮을지 예. 살려고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사는 게 언제 좋을 하면 거예요?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지구에 있는 경남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주 목적인 거고 언제 매수하면 되는 건지 한번 저희 좀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부터 살펴봐 드릴게요. 네. 예,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복동의 경남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 저 거주 목적으로 살려고요. 실거주 목적.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시나요? 그 옆에 힐스테이트 2차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힐스테이트 2차에 살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힐스테이트 2차를 매도하고 매수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요. 저 그렇게 하시려고. 평수를 줄여주려고요. 평수 좀 줄이시려고. 지금 몇 평 사시는데요? 지금은 49평인데요. 네. 경남 아파트는 경남 1차 아파트는 39평으로 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49평을 한 30평대로 줄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지도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여기 성복 힐스테이트 2차에 사시는 거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50평대, 49평대에 사시는 거고,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바로 밑에 있는 걸로 평수를 줄여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2차 같은 경우 49평,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한 6억 8천, 8, 9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한 6억 후반. 네. 그럼 경남 1차 39평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한 4억 9천 그 정도. 그렇죠. 4억 후반. 네. 자,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복동 이 수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봤을 때 뭐 여기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뭐 LG 빌리지 다 해서 다 중대형이잖아요. 그래요. 대부분 평수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막 60평, 70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성복역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비싼 게 많거든요. 네. 여기는 뭐 30평대만 보더라도 막 6억, 7억, 최근에 들어오는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양권 상태인데도 30평대가 막 8억, 9억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0평들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신분당성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 성복역 이 왼쪽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많은 중대형 아파트들 막 40평에서 막 크게는 70평까지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땐 가격이 거의 안 올랐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가격이 안 올랐고, 물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기 너무 좋고 뭐 공기도 좋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려면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중소형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살기는 좋은 곳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찬성 의견 드릴 거예요. 당연히 뭐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줄이는 건 상관없고요. 뭐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역 주변으로 나오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연세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기왕이면은 뭐 여기 크게 안 가까워도 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로 이동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과연 이 힐스테이트 2차를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매도가 잘 되느냐가 일단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큰 평수 40평대 이상의 매도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주변에는 대부분 다 40평, 50평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아파트 평형대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도만 잘 된다고 하시면 요거 매도하시고요. 당연히 경남 아파트 좀 평수 줄여서 가는 거 저는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성봉역 쪽으로 좀 나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남 아파트를 매수하면은 네.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요즘 그 시세가 하향 곡선을 타던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더 쌀 때 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네.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매도 안 하려고 막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거래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입지에 뭐 아파트가 좋은 층에 나온다고 하시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요거 매도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도 알아보셔서 이 매도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경남 아파트 사신다고 하시면 뭐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이 실거주기 때문에 매도가 우선 그 다음에 매수. 그러니까 매도가 먼저 잘 되는 걸 보시고 매수에 들어가셔야지 뭐 무작정 지금 뭐 매수해야지 매수부터 하시면은 좀 위험이 따르니까요. 매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거. 물론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큰 폭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보다 이게 뭐 이렇게 뚝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완만한 그런 뭐 변화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매도를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에 나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규 소장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도 도착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볼 문자는 끝번호 080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부가연동 두산 25평 전세 놓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소장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좀 있으시는데 이곳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뭐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부가연동 두산이 여기 이제 이대역 인근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역 초역세권에다가 뭐 학교, 뭐 연대, 이대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약점이 된다고 하면은 연차가 되겠죠. 이 밑으로 아현 뉴타운, 위로 북아현 뉴타운에 계속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내 아파트, 내가 가진 두산 아파트는 생각만큼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현동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25평 이제 단일 평수로 조성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싼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매력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가격이 되게 안정화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뭐 마냥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부가연 두산 같은 경우도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마포권이라든지 여기는 아무래도 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입지 좋은 두산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서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부가연 뉴타운이 좀 더 안정화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차는 쌓이고 있지만 입지적인 장점이 큰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88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천호역 인근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요. 세대수 적은 소형 아파트도 좋은지 아니면 대단지 오피스텔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소형 아파트냐 아니면 대단지 오피스텔이냐 요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디가 더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할 때도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 다달이 월세를 받는 수익형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좀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이냐 요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 천호역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전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천호역이 뭐 5호선, 8호선이 다니면서 5호선, 8호선이 연장을 하면서 대부분 미사라든지 다산 쪽에 있는 인구도 끌어올 수 있는 여론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호역 주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대규모 오피스텔들이 있고요. 대규모 오피스텔들이 있고 아마 이쪽으로 해서 이제 소규모 아파트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익형, 단순히 월세만 받을 거야 하면은 대규모 오피스에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월세 수입 받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또 차익으로 접근하겠다. 물론 뭐 세대수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겠다 싶으면은 소형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형인지 차익형인지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민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네, 저 지금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분양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고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곳에 대한 전망들 좀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분양권 당첨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격 많이 올랐죠? 지금은 아직 잘 많이 모르겠는데. 아, 잘 많이 모르시겠어요? 이거 네, 34평이라고 하면 최근에 분양권 거래되는 거 보면 10억 넘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쵸, 물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기에 분양권 거래가 됐었으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네. 이게 분양권 전매가 아마 작년인가 풀렸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진 시기에 분양권 전매가 풀리다 보니까 생각만큼 가격은 안 올랐는데 그래도 뭐 가격은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네. 입주하실 거예요?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번에는 전세 일단 전세 생각하고 놓으시고 있어요. 차후에 네. 입주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로 여기가 이제 이편한 세상 1차 있고 2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2차는 아직 전매 제한인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물론 뭐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 뭐 분양가 대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그 봉천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봉천동이란 지역이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봤을 때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솔직히 없어요. 네. 뭐 서울대를 끼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주택들이 많은 곳이고 뭐 여기 뭐 신림의 현대 아파트 하나 정도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고 하지만 얘도 연차는 막 20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봉천역 위쪽으로 해서는 이제 관악 뭐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작년에 이 관악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새로 입주할 이 서울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요. 물론 뭐 가격이 지금보다 흔들릴 일은 없고요. 앞으로도 상승 기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봉천역 이용하시면 뭐 강남 접근 쉽죠. 네. 그 이제 뭐 도시고속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뭐 봉천 터널. 그 이제 경전철도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전철이 들어오면 이제 여의도랑도 금방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새 아파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 상대가 아예 없어요. 이 주변에는. 그래서 네. 이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이 봉천동이라든지 이쪽에 주거를 찾을 때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올해 입주인가요? 내년에 입주인가요? 이게? 올해 입주. 그렇죠. 올해 한 6월인가 입주죠. 네. 아마 입주해서 뭐 전세 맞추기도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전세 났다가 가격 계속 오르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전망은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분양권 당첨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굉장히 좋았고요. 계속해서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연락 주셔서 이용규 소장과 함께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방송 시청하고 있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궁금한 지역은 언제쯤 나올까? 이것도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지만 마시고 직접 전화 들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저희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1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일단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어요. 저희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예. 은계지구에 한양 수자인 더클래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예, 그거 매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전망은 어떤 곳인지 혹시 어떤 목적일까요? 거주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거주요. 실거주 목적이시고요. 네. 몇 평대 보고 계세요? 34평이요. 34평이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이제 은계지구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입지는 또 괜찮은 곳인지 저희가 전망 좀 살펴드리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곳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은계지구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 예, 물론 뭐 직장이 이쪽에 있으셔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좀 갈아타려고요. 지금은 어디 거주하시는데요? 지금 대야동에 있는데요. 대야동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시흥에서 네. 계속 거주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은계지구가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막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시흥이란 지역이 이게 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은 맞거든요. 예. 그동안은 시흥에 전혀 지하철이 들어오질 않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흥이란 곳은 전혀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데 최근에 어쨌든 소사 원시선 서해안선이 뚫리면서 지하철의 혜택도 받는 곳이 이제 시흥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한양수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34평 가격 어느 정도 하는가요? 피가 좀 많이 붙어서요. 피가 한 6,500 정도 되거든요. 피가 한 6,500 돼서 예, 한 4억 그래서 중반 지금 정도 하나요? 예, 4억 2천 정도 돼요. 그렇죠. 4억 한 중반 정도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시흥 쪽에는 아무래도 이런 새 아파트가 없었고 그동안 지하철에 대한 혜택도 없었는데 그런 게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피라는 게 이제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시흥을 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흥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여기 이제 은계지구, 그 이제 이쪽에 백옷, 이쪽에 또 장현 택지개발지구, 그 이제 목감지구까지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시흥의 택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흥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에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반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고요. 뭐 창고라든지 그런 게 있는 동네가 시흥인 거고, 그나마 이 중에서 은계지구가 이 구도심과의 그래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던 아파트들,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 새 아파트가 옆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새 아파트 선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고 피도 조금 붙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보시겠지만 이 지하철역이 굉장히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기왕이면 좀 이렇게 옆으로 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은계지구랑은 그래도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뭐 걸어서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있는데도 새 아파트가 몇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은계지구에 있는 것보다 한 5, 6천 정도 더 비싼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네. 네. LH 쪽 아닌가요? 뭐 LH도 있고 뭐 푸르지오도 있고 뭐 위쪽으로 뭐 LH도 있고 이 역주변으로 뭐 푸르지오도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LH랑 민간이랑 다 섞여 있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은계지구가 봤을 때 앞으로 뭐 물론 뭐 장현이나 백오 여기보다는요 더 뭐 서울 가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 가능성은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나머지 뭐 장현, 목감 여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소사 원시선이 뚫려주면서 어쨌든 지하철에 대한 호재를 조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 이 가격이 적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거주라고 하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투자는 뭐 내가 투자한 만큼 금액에 있어서 더 많은 걸 보셔야 되겠지만 실거주 하시면서 물론 가격이 오르면 다 좋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은계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지금보다 마구 오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소폭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면서 그냥 뭐 좀 편하게 시흥에서 사시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사시는 기분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렸고요. 이제 실거주 목적이셨으니까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시세 차익도 조금씩 크진 않지만 조금씩 느껴보시라는 말씀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부동산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송도 신도시에. 송도요, 인천에 있는 거, 예. 예, 힐스테이트 레이크 1차 아파트. 예. 이번 6월에 입주 예정인데. 예. 그걸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예. 고객부터 고민이 있으셨군요. 예. 혹시 아버님 여기가 몇 평대일까요? 평수? 35평인데요. 35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6월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이거 분양받으신 건가요? 예, 최초 분양받고 지금 한 3년 좀 넘었어요. 그렇죠. 분양가보다는 좀 올랐죠. 근데 프리미엄이 네. 부르는 중개소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호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있고, 어쨌든 송도라는 곳이 뭐 굉장히 좋은 곳은 맞잖아요. 예. 좋은 곳이 많은데 제가 늘 그 방송 하다 보면은 이 송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업무 지구가 조금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초 계획, 벌써 송도 개발들은 한 15년, 16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는 이 업무 단지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주택수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송도 인구는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송도의 장점은 학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변에 송도 중심권에 있는 데가 학군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학업을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곳이 송도거든요. 예. 근데 이쪽은 이제 609, 809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 랜드마크 시티라고 해서 원래는 뭐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뭐 100층이 넘는 빌딩이 들어오는 계획이었었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앞으로 뭐 그 앞에 골프장이 들어오고 뭐 그렇죠. 뭐 쉽지가 않고 또 뭐 주택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 그 지금 6809가 지금 당장 봤을 때 여기 위에 뭐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앞으로 입주할 것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교통도 안 좋죠. 좀 그렇죠. 그렇죠. 교통도 안 좋고 뭐 아직 학군도 잡혀 있지 않고 예. 물론 뭐 이 주변으로 뭐 크루즈 터미널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 호재 그리고 이제 뭐 랜드마크 시티에 뭐 주택뿐만 아니라 뭐 또 바이오 산업을 뭐 유치한다 이런 말도 들리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내가 이걸 굳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 없어. 나는 빨리 나올 거야라고 싶으시면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내가 보유를 장기적으로 할 거라면은 그냥 참고 뭐 전세 놓으시거나 뭐 거주하시거나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 6년에서 7, 8년은 있어야 됩니다. 자리 잡으려면. 그래서 그 정도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시면 보유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 장기를 안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가격이 형성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요 위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의 가격 시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4평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억 초중반에서 뭐 6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가격을 지금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좋은 가격을 만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만 한 1, 2년 안에는 그 가격이 크게 올라가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안 하실 거라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하는 곳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네. 한 가지만 혹시 판교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어때요? 판교역이요? 판교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그거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뭐 남은 거 있어서. 판교역은요. 제가 볼 때 모든 부동산을 사셔도 괜찮은 곳인데 이제 가격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판교가. 한 10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교라는 곳은 웬만한 서울보다 가격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유만 되신다고 하시면
사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